이치미 입시 뉴스. 지난 2월 9일 서울대는 2012년 수시 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교과부는 논술시험을 보지 않거나 비중을 줄이는 대학에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논술 전형의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미 입시 뉴스 6회 김찬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2012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논술의 향배에 대해서 살펴보는 뉴스를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울대가 수시 논술을 폐지하기로 했죠. 따라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다른 학교들은 또 어떻게 되며 서울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집중 한번 조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서울대 수시 논술 폐지 잠정 결정안에 대해서 뉴스를 먼저 전달해 드리면, 먼저 2월 8일이죠. 지난 2월 8일에 2012학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특기자 전형에 인문계열 논술을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서울대에 대해서는 이미 입시 뉴스 1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소한 건 아니겠지만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서울대는 수시가 두 가지가 있죠. 지역균형 선발, 작년까지는 학교별 3명 추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명 추천하게 됐죠. 사실 지균이 2명 추천으로 바뀐 것도 지균에서 약간 중요한 변동이 돼요.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통 3명 추천하게 되면 문과 2명, 이과 1명 이런 경우가 많았겠죠. 왜? 문과가 반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많았는데, 2명을 하게 되면 문과 1등, 이과 1등 이렇게 하길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따라서 문과의 직균 경쟁률이 기존보다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건 간에 직균은 2명 추천이고 그 직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죠. 수시가 2가지가 있고 정시가 1가지가 있는, 이게 서울대 입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균은 탄생 초기부터 논술 시험이 없었습니다. 면접만 봤었죠. 근데 특기자 전형은 인문계는 탄생 초기부터 논술과 면접을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심층 면접만 봤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시에서는 수시 특기자 전형 인문계만 논술이 있었는데 바로 요게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 전사를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작년 11월 2010년 11월에 이미 인문계 중에서 경영대와 자유전공학부 2개 과는 특기자 전형에서 수시 논술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대학 자율로 서울대가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2월 8일 서울대 확대 간부회의에서 경영대 자유전공학부뿐이 아니라 인문계 전체가 전부 다 수시 논술을 보지 않겠다. 이게 잠정 결정한 거죠. 과정적으로 보면 2월 17일 전체 서울대 학장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거 역사상 확대 간부회의 결정이 학장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따라서 말은 잠정 결정이지만 사실상 확정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백승근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시 특기자 전형에서 치르는 논술고사가 면접 구술고사와 큰 차이가 없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서류 전형과 구술고사만으로 지원자 평가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므로 면접으로도 글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것도 뉴스로 말씀드리고요. 수시 논술은 폐지됐지만 서울대 정시 논술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따라서 서울대 지망하는 학생이 뭐 수시만 지망하거나 정시만 지망하거나 이런 학생은 절대 없죠. 수시와 정시를 함께 노리기 때문에 이거 참 사람 죽이죠. 없어지려면 함께 없어지던가. 하나만 없어진다는 건 사실 학부모와 수험생의 논술 준비 부담을 하나도 줄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대 수시 전형 방법을 한번 요약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표로 구성되는데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윗부분 지균의 변화는 제가 입시뉴스 1회 때 이미 말씀드렸죠. 1단계가 폐지되고 2단계만 남았는데 그 2단계가 서류 플러스 면접인데
서류 속에 내신이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서류를 몇 퍼센트 보라. 이게 이 어떤 규정이 없죠. 그럼 결국 직윤이 서류 플러스 면접 100%란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밑에 특기자 전형을 잘 보세요. 특기자 전형은 기본적으로 논술이 인문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직윤과 큰 차이였는데 논술이 확 빠져봅니다.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자연계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50, 면접 50이 되죠. 인문계도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아직 서류와 면접을 몇 프로씩 볼까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약간 차이는 있죠. 직윤은 일괄 전형이고, 그죠? 특기자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고, 또 직윤은 학교별 2명밖에 추천이 안 되고, 특기자는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특기자 전형은 특히 나이에 지원 자격 제한이 없죠. 특기자는 원래 재수생까지 됐었는데 올해부터 3수생 이상도 다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형 방법, 특히 합격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없어졌죠. 인문계, 자연계 공이 서류 플러스 면접입니다. 과거에는 직윤 면접은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직윤 면접은 약간 좀 상식적인 면접이었고 특기자 전형의 면접은 매우 좀 심층 면접이었던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직윤에서 면접 퍼센테이지가 10%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되었고요. 특기자 전형이 또 50%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졌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두 개의 차이는 모호해지면서 어느 순간 이게 3년 될지 4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가 그냥 통합돼서 서울대 수시 입학 사정관제 이런 전형이 탄생할 날이 몇 년 내로 오지 않을까 전문가로서 그렇게 예측이 되네요. 결국 입학 사정관제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수시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는 내신을 포함한 서류와 다양한 스펙과 그 다음에 면접 이런 거로 점수를 산정해서 결국 합격자를 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논술 폐지가 기본적인 추세가 돼버린다면 이런 방향으로 아마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울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는 이제 교과부가 논술을 폐지하고 싶은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죠. 잘 알다시피 교과부의 수장으로 계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서 입학사정관제를 현 정부 초기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분이고요. 논술을 매우 싫어하시는 전형적인 입학사정관제 주의자입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12월 5일 날 이런 발표를 했죠. 내년 대학 입시부터 논술 시험을 아예 보지 않거나 전형 비중을 축소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기본적으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를 논술 지향형으로 두겠다. 논술 지향형이 아니고요. 논술 지향형입니다. 지향. 지향은 없앤다는 거죠. 예, 원래 독일어에서 온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논술을 지향하는, 없애는 방향의 재정 지원을 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가산점을 통해 이렇게 논술 폐지한 학교에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신입생 선발 제도인 입학사정관제 정책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를 유도하면서 돈까지 팍팍 준다니까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늘리고 논술을 폐지하는 방향의 결정들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부 장관이 1월 7일 날 우리 뉴시스라는 어떤 업체하고 말이죠.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논술 비중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왜 그러냐? 논술의 경우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게 교과부와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입학사정관제 이거를 말이죠. 제가 지방에 많이 가거든요. 창원, 마산, 구미, 전주, 광주 각 학교의 교장, 교관님을 다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입학사정관제는 우리로서는 무대책이다. 아무 대책이 없다. 어쩌라는 거냐. 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교과부는 논술은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고 입학사정관제는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현장의 얘기를 들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는 미국 제도거든요.
제가 미국에 여러 번 견학을 가서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하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관찰했거든요. 미국이야말로 사교육의 천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안 보낼 생각을 하는 사람들, 뭐 그냥 동네 대학 아무 데나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렇게 안 시키는데요. 뭐 좋은 대학, 이 좋은 대학이란 아이빌리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빌리그나 주요 대학이나 주요 그 대학의 제일 좋은 주립대, 이런 데를 가고 싶은 애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쫙 시켜요. 어떤 사교육을 시키냐? 야구, 축구, 농구, 스케이팅, 악기, 바이올린, 피아노, 글쓰기, 미술, 이 전부 사교육이에요. 예. 그거를 라이드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차로 태워서 빙빙빙빙 돌립니다. 아버지는 직장 갔다 와서 3시부터 야구부 코치를 하고요. 애를 키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요. 중고등학교는 거기에다가 공부가 또 붙죠. 공부도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뭐 중국어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어떻게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줄인다는 건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